어떻게 돈이 되는가라는 책의 중요한 부분, 제가 이제 안 다뤘던 부분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금융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학자들이 정신을 한 방 맞은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도대체 거품이 없는 자산이란 무엇인가를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결론이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거품이 없는 자산은 지하자원, 광물자원하고 음식자원, 먹거리하고 창의성으로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하자원과 음식 다음에 지식자원이 나올 것 같은데 지식자원은 거품이 있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지식은 거품이 있다. 진짜 지식은 뭐냐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는 지식은 가짜 지식이다 이거예요. 다 거품이에요. 이게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에서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공교육의 거품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경제 성장하고 중고등학교하고 대학 교육의 관계를 그래프를 이 사람이 연구를 해봤더니 경제가 수많은 사람들 열심히 해서 경제가 활동을 하는데 경제 성장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중고등학교하고 대학교가 뒤따라가는 성장 곡선을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중고등학교하고 대학 교육이 선진화되는 것이 먼저 간 다음에 경제 성장이 된 게 아니라 마치 경제 성장의 장식품처럼 대학이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니콜라스 탈레브가 대학 교육이 거품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학위가 거품인 거예요. 학위가. 지금 이제 학위가 거품이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죠. 그죠? 네. 스카이 나와도 다 지금 75%인가 뭐 제대로 일도 못하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학벌은 거품입니다. 진짜 거품이 없는 건 세 가지예요. 지하자원, 음식,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는 지식은 가짜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있을 것 같지만요. 문제를 더 키우는 능력이 더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많은 게 아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문제를 더 많이 만들어. 여기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의 재밌는 일화라고 하나 나오는데 GUI라고 Graphic User Interface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 시스템. 그게 이제 원래 제록스의 회사였거든요. 제록스 거의 어떤 자산이었어요. 지식 자산이었는데 그게 스티브 잡스가 먼저 훔쳐옵니다. 그거를. 그래서 둘이 이제 그 영화에 보면은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막 이제 빌 게이츠한테 분노를 하니까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잣집에 TV를 훔치러 갔는데 분명히 거기 TV가 거기 있었는데 내가 훔치러 갔는데 없더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네가 훔쳐갔대? 그러니까 GUI가 애플 게 아니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훔쳐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 보고 부도덕하다. 왜 그 맥킨토시를 따라했냐 그러는데 사실 따라한 게 아니라 조금 늦게 따라한 거예요. 그 제록스 거를.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이제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무린매라 그래요. 돌팔매가 아니라 무린매는 이렇게 끈이 펼치면 한 120cm 정도 되는 124cm 정도 되는 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새끼손가락에다 고리를 걸고 일단 그려주면 참 좋은데 돌리다가 쫙 던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다윗과 골리앗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말콤 글래드웰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실제 그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웠던 거기 가봅니다. 가가지고 돌멩이 크기를 조사해봤더니 놀라운 사실 거기서 다윗이 골리앗한테 던졌던 돌 크기가 계란 크기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근데 들어보니까 거기 있는 그 돌 재질이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각계 전투, 직접 싸웠을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골리앗이 갑옷을 입었고 힘이 세기 때문에 각계 전투가 엄청나게 강했는데 다윗의 이 무린매는 그거보다 사실은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골리앗은 엄청 강했고 다윗이 약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가서 이제 말콤 글래드를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돌에다가 직접 그걸 실험을 해보니까 이 돌멩이가 약 250m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200m에 있는 사람이 이 돌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을 보고 나서 도대체 누가 강한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골리앗이 강한 거야? 다윗이 강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허라는 게 바로 이런 그 돌멩이처럼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특허라는 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개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혁신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창조적 혁신을 한 사람들 조사해보니까 이제 마린 아이젠슈타트라는 슈타트라는 심리학자가 699명을 조사를 했어요. 벤처 기업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렸을 때 가난했거나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결핍, 절박감 속에서의 두뇌의 활성화입니다. 그게 창조력의 어떤 그 방아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배부르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걸 저는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 얘기도 나오고 참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이 한번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다 얘기해줄 수가 없네요. 암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암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암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기 의사결정성이 떨어질수록 암 발병률은 올라갑니다. 자기 주도성이 떨어질수록. 이게 도파민 호르몬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일만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암에 더 일찍 걸립니다. 더 쉽게 걸립니다. 자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부하 직원이라면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이 일을 선택해서 한다라는 그 의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힐링 프로그램이 부하 직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계급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 포인트가 나와요. 여기 보면 십자 드라이버의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좀 구체적인 넘어가고 이거의 핵심은 자, 특허의 핵심은 아프면 위대한 발명이 나오고 불편하면 쓸만한 발명이 나온다예요. 아프면. 그래서 특허의 개발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굉장히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불편해. 그러면 거기서 특허를 발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랑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에 있어서도 그렇고 특허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 아이가 불편해서 또는 자기 와이프나 남편이 불편해서 특허를 발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예전에. 지금은 물론 그게 연구소에서 특허가 나오는데 어쨌든 연구소에서 일을 하더라도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전쟁에서 특허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절박함이 창조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쟁에서 특허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특허의 포인트는 뭐냐? 발명의 포인트는, 창조성의 포인트는 첫 번째, 고통을 해소하라. 두 번째, 불편을 해소하라. 세 번째, 쾌락을 어떻게 줄 것인가. 네 번째가 모든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느끼게 해줄 것인가. 근데 순서는 1번이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고통을 피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이 두뇌에서 편도체가 불안을 담당하는 이 순서하고 특허 발명의 순서가 같습니다.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구가 같아요. 그 다음에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로버트 쿠퍼랑 듀폰, 최근에 코오롱하고 그 소송 1조 대 소송이 걸렸던 회사가 듀폰입니다. 듀폰. 그 듀폰의
전투적 전략팀 지식집약대학의 리더가 있어요. 이름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Knowledge Intensive University예요. 예, 아주 집중적 지식의 대학이라는 게 듀폰 내에가 있는데 그 듀폰 내에 있는 리더가 로버트 쿠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쿠퍼라는 사람이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패의 기회를 관리하지 말고 실패의 비용을 관리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수와 실패는요 기본적으로 많이 할수록 경험이 되고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비용을 값싸게 하라는 거예요. 싸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그 영어 명언이 있어요. 네 단어로 이루어진 fail fast, fail cheap. 빨리 망하고 싸게 망해 말아요. 그래서 거기는 10대 때부터 창업을 해가지고 15살쯤 되면 회사를 2개를 말아먹은 애가 있습니다. 16살, 15살인데 나 이번에 회사 하나 말아먹었잖아. 자기 친구랑 통화하는 내용이에요. 10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교육의 또 문제가 뭐냐면은 fail fast, fail cheap의 문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fail fast는 왜 없느냐? 10대들을 학습지라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어떤 창업을 하고 기업을 하고 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10대의 두뇌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영재들은요, 11살쯤 되면은요, 뭔가에 창업하고 특허 발명할 수 있는 두뇌가 충분히 됩니다. 11살 때부터 20살까지 10년을 허비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이에요. 그거하고 또 하나는 fail cheap은 왜 실패하느냐? fail fast. fail cheap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떤 뭔가를 추구하는 기회를 대학교 졸업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대학교 졸업을 해버리면 일단 남자 군대 갔다 오면 25, 30살이거든요. 돈 벌어서 장가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장가도 못 가고 40, 50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fail cheap이 아닌 거죠. 싸게 실패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일찍 싸게 실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런 마인드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방학 때마다 애들을 알바를 시키라고 그러고 장사를 시키라고 그래요. 학부모 교육할 때. 그게 바로 fail cheap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쿠퍼가 실패의 기회를 관리하지 말고 실패의 비용을 관리하라. 이걸 다른 글자로 fail fast, fail cheap이란 말이에요. 실리콘밸리의 모토. 그리고 그 닐스 보험가가 얘기했나요? 어떤 과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서 온갖 실수를 다 경험해본 사람이다. 전문가의 정의.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서 갖가지 실수를 해본 사람이다. 어떻게 실수를 하지 않고 전문가가 될 생각을 하고 그 분야에서 성공할 생각을 하냐는 것이죠. fail fast, fail cheap. 자, 발명에서 트리즈가 굉장히 중요한데 트리즈가 40가지예요. 여기 트리즈의 내용이 있는데 이걸 참 트리즈의 영어로 영어는 원래 러시아어입니다. 트리즈를 영어로 팁스라고 하는데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이죠. 발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트리즈를 영어로는 Reason Analysis, 원인 분석, Imagination, 해결책 상상, 재빠르게 실행해봐라. 그 다음에 태스크가 생겼을 때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상상한 다음에 재빠르게 해봐라. fail fast죠. 재빠르게 하면 되게 실패합니다. 실수하고 fail fast를 해봐라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트리즈는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요소. 그거는 말로 하기가 조금 좀 그런데 오늘 좀 마술을 하듯이 제가 이거를 마술을 하듯이 자, 이쪽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트리즈가 40가지가 아니라 거의 한 100가지가 넘어요. 지금 300가지가 넘어요. 300가지. 그만큼 이게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트리즈는
이것의 응용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 다음 또 하나, 미래에 우리 인간이 이 트리즈를 통해서 진출하게 될 분야, 핫한 분야, 그게 이겁니다. 저는 이거를 엔브릭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엔빅 융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여기서 R이 빠지면은 엔빅이 됩니다. 나노 바이오 로보 인포 코그노예요. 나노 바이오 로보 인포 코그노. 네, 엔브릭. 이 5가지에서 앞으로 그 가장 강력한 특허, 강력한 발명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게 참 우리가 한 개인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야죠. 그렇죠. 딱 보면은. 그래서 플랫폼이 선진국의 강한 기업으로 플랫폼이 융합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미 거대한 자본과 뛰어난 인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말고 외국의 기업에서 강력한 특허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뺏겨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나요? 정리하세요. 예, 몇 장 남았습니다. 자, 트리즈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빠르게. 자, 인문학부 넘어가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로열티가 어차피 우리가 강력한 특허를 외국의 대기업에게,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삼성이 그 미국의 중소기업한테 디자인을 맡기는 상황인데,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래서 부가가치가 디자인에서 어떻게든 더 가져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한국이.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의 이 미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한국은 여기에서 기가 막힌 특허를 낼 만큼 강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으려면 한국에서는 디자인 교육이 굉장히 강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로열티를 주고 수많은 특허를 가져와서 뭔가를 융합해서 만드는데 예쁘게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로열티를 주고도 남을 만한 마진을,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디자인과 브랜드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디자인은 잘 만들 수 있는데 브랜드를 잘 만들 수 있는 마인드는 또 아직 아니에요. 브랜드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형성되지 않는데, 자,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Good to Great에서 진정성과 사랑입니다. 인류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을 때 브랜드는 그 기초를 갖게 되고 생명력을 갖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디자인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이 더해져야지 브랜드가 되는데, 플랫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플랫폼은 장터고 그 깡패들이 얘기하는 나와바리고, 또는 문화에서 보면 어떤 장르 같은 거예요. 장르 같은 것이고, 어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또 소셜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커뮤니티. 그럼 C라고 말할 수도 있고 S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커뮤니티나 소셜, 그 다음에 디자인. 이게 우리 한국이 여기서 어차피 이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 커뮤니티, 소셜, 아트, 뭐 B 하나 하면 A, B, C, D 이렇게 하면 참 재밌는 문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자, 여기서 퀴즈. 아트, 디자인, 커뮤니티. B는 뭐가 좋을까요, 우리나라? B. 브랜드로 합시다, 그러면. 아트, 브랜드, 디자인, 커뮤니티. 이렇게 일단 하죠. 이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것도 하나 버리고 이거 5가지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트리즈의 기본 재료 5가지를 얘기했고요. 시간, 속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공간, 운동 방향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인간 어떤 인간이냐, 장애인이냐, 노인이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물질 재료, 생물, 미생물이냐, 동물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응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분위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창의성에 있어서 중요한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창의성 교육에 있어서 또 한 5가지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우리 교육에는 제가 아까 10대들이 도전하고 실질적으로 fast fail, fail cheap, 빨리 실패하고 또 싸게 실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교육이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인간은 집중과 호기심, 이거를 바로 이 5가지에서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나에게 문제가 주어졌거나 어떤 과제,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놀랍거나 새롭거나 변화를 해가거나 복잡하거나 모호하거나 해야지 인간은 집중하고 호기심을 느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교육과 또 하나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5가지 요소를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보는 부분이 또 이 책에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에서 좀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